2021 최근 3년 주요 최신 판례 제가 선별한 판례 요약해서 정리해드려서 수험생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 주요 판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년도 선별한 것은 4개 정도 돼요. 하나씩 보죠. 중요하지 않은 판례는 핵심만 보고 바로 넘어가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그 정도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요 첫 번째 판례는 손실보상금 C급이에요. C급. 이런 문제까지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 이런 판례가 있었다 정도 알고 계시면 돼요. 일단 쟁점은 두 번째 줄에 시행규칙 48조 2항 단서 1호가 이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냐. 그 다음에 두 번째 쟁점은 요 시행규칙 시행일 전에 사업인정 고시가 이루어졌으나 시행규칙 시행 후에 계획의 공고 통지가 이루어진 공익사업에 대해서도 요 1호를 적용하도록 규정한 시행규칙 부칙이 진정소급입법, 이미 완성된 법률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이다. 자, 양가로 1번의 쟁점에 대한 판결 이유는 요 시행규칙 48조 2항 단서 1호는 실제 소득 적용 영농 보상금의 예외다. 예외. 그래서 농민이 제출한 입증 자료에 따라 산정한 실제 소득이 동일 작목별 평균 소득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작목별 평균 생산량의 2배를 판매한 금액을 실제 소득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한다. 이게 이제 요 규정이 내용인데 이건 장래소득이다. 장래소득. 그래서 이미 완성된 법률 사실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요 장래소득에 대한 부칙 규정은 진정소급법이 아니라서 허용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래서 양가로 2번에 제가 여기 밑줄 쳐놨죠.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장래 손실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이다. 장래 완성된 이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진정소급입법인데, 따라서 결론 이 공익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부칙에서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 이제 진정소급입법인지 부진정소급입법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간평 문제에서 이런 문제까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런 내용도 있구나 정도, 실무에 활용하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얘는 이제 세 번째 판례와 더불어서 간평 21년에 기출된 게 재결 신청 청구죠. 토지 소유자 사업시행자를 갑이라고 하고 토지 소유자를 을이라고 하면 토지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재결 신청 청구를 하면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사업시행자는 재결 신청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21년도 기출문제가 재결 신청 청구 거부에 대한 내용이었었는데 요 재결 신청 청구는 21년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B급으로 만든 것인데 구별한 것인데 얘는 만약에 기출이 안 됐다면 A급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자, 하나씩 보면 첫 번째 쟁점, 도정법에 따른 협의 수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아서 이제 조합원이 안 됐겠죠. 그래서 조합이 설립된 다음에 분양 신청자를 상대로 관리처분 계획이 수립되는 것이고, 분양 신청하지 않은 자는 현금 청산 대상자잖아요. 알고 계신 것처럼 요 현금 청산 대상자를 을이라고 하면 상대로 토지 건축물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협의나 수용 절차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또는 수용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만약에 이루어지면 이때 토지 인도 현금 지급과 토지 인도 이행 순서가 어떠냐.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3번도 쟁점인데, 양가로 3번 요 현금 청산, 도정법에 따른 현금 청산금 지급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지연 이자 청구권과 공토법 30조에서 정한 재결 신청 했는데 재결 신청 청구를 했는데 안 하면
지연 가산금 20% 청구권이 별개 청구권이냐 적극. 왜냐하면 별개의 법이기 때문에 도정법과 공토법이 토지 등 소유자가 같은 기간에 대해서 성립은 이제 별개 청구권이니까 성립을 했는데 동시에 행사할 수 있느냐 안 된다. 왜냐하면 뒤에 보시겠지만 이중으로 지급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핵심이에요. 첫 번째 쟁점에 대해서 핵심은 다 밑줄 쳐놨으니까 이 밑줄 정도만 보시면 돼요. 이 도정법 규정에 의하면 도정법과 공토법 규정에 의하면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 고시된 것만으로 부족하고 도정법이 정하는 협의 또는 수용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래야 이제 토지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협의가 성립된다면 요 가로하는 제가 이제 이 당구장 표시 별표는 제가 논리를 써 놓은 것이에요. 사법상 계약이므로 사법상 계약이니까 토지 주고 돈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매매 계약은 동시행이라면 동시행. 그래서 현금 청산 지급 의무와 토지 인도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행의 관계에 있게 되고 협의가 불성립하면 수용을 하게 되는데 수용 절차에 의할 때는 아시는 것처럼 사전 보상이 원칙이잖아요. 사전 보상이 원칙이므로 부동산, 토지 등의 인도에 앞서서 사업 시행자, 조합의 현금 청산금 등의 지급 절차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아는 법리 응용일 뿐이에요. 그 다음에 설문 3의 세 번째 쟁점의 경우에는 도정법과 그에 따른 현금 청산 지연이자 청구권과 공토법에서 정한 재결 신청 지연 가산금 청구권은 이 도정법 그다음에 공토법 근거 규정도 다르고 요건 효과를 달리하는 것이다. 별도의 법이다. 그러니 그 각 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하는 별개의 청구권이다. 청구권으로는 별개로서 성립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행사는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동시 행사는 안 된다. 왜? 다만 재결 지연 가산금에는 신청 지연 가산금에는 이미 손해 전보라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서 지금 현금 청산 대상자 지연 가산금 주는 것은 얘는 손해 전보라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 같은 기간에 양자 청구권을 동시에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면 이중배상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게 논리예요. 논리 2차 담화지에서는 논리 쓰는 게 중요하죠. 결론도 알고 계셔야 되겠지만 그래서 결론은 동시에 성립은 하더라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뿐 동시에 행사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이중배상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기억나시겠죠? 세 번째 판례 역시 이 재결청 청구와 관련된 것인데 그래서 21년에 기출됐기 때문에 제가 또 B로 분류한 것인데 아까 을이 갑에게 재결 신청 청구를 했는데 갑이 등기치고 우편물을 보냈는데 을이 보냈는데 등기를 보냈는데 수취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수취 거부. 그러면 이 재결 신청 청구가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냐? 이게 쟁점이에요. 그래서 양가로 2번이 이제 핵심인데 상대방 사업시행자 갑이 부당하게 재결 신청 청구에 관한 등기취구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함으로써 우편물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 형성을 방해했다. 사업시행자가 방해한 경우에 그러한 상태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발송인 의뢰의 의사표시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고 이 경우 재결청 청구의 의사표시의 효력의 발생 시기는 도달시니까 도달한 때 언제냐? 수취 거부시다. 수취 거부시. 뭐 증명 책임의 소재는 뭐 그러니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요 양가로 2번이 핵심 쟁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판결 이유죠. 판결 이유. 부당하게 방해한 경우에 의사표시 효력을 부정한 것은 신의 측 원칙에 반함으로 이게 논리죠.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부당한 수취 거부가 없었다라면 상대방 갑이 우편물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일 수 있었던 때 그게 언제냐? 수취 거부시. 의사표시가 도달한 것으로 봐야 한다. 도달했다면
만약에 그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록 재결 신청하지 않으면 이 판례 결론은 사업시행자 갑은 재결 신청 지연 가산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원고가 있고 피고는 호원초등학교 주변 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이게 사업시행자죠. 사업시행자. 원고는 토지 소유자 이겠죠. 그래서 이 사안이 만약에 뜬다면 사안 포섭, 즉 재결시청 청구했는데 이게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 요 사안을 사실관계를 포섭하는 거예요. 요 내용들이 이제 사실관계죠. 양가로 3번에 보면 봉투 겉면 보내는 사람 난에는 법무법인 정의, 대표 변호사 소외인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받는 사람 난에는 정비사업 소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제 요 판례 좀 이따 보시면 이 봉투 겉면만으로는 이게 재결처 청구인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각 우편물 내용을 보니까 법무법인 정의가 원고를 대리해서 재결처 청구서를 송부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내용 문서 원본이 있고, 그 다음에 원고 명의의 재결 신청 청구서가 있고, 그 다음에 재결처 청구에 관한 모든 권한을 정의에게 위임한다, 위임장이 들어있었다. 그래서 내용 자체는 정당한 신청 청구였다. 그런데 이걸 알면서도 사업시행자 갑이 이거 재결처 청구라는 걸 알면서도 부당하게 수취 거부했잖아요. 그러면 수취 거부 시에 더 다른 것을 보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의 쟁점은 지연 가산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와 관련해서,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으려면 재결처 청구가 도달해야 되잖아요. 재결처 청구서가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게 이제 목차에 써준 내용이죠. 사실관계 포섭한 것만 보면 3번이죠. 3번. 수취 거부가 부당하다 이 말이에요. 부당하다. 그래서 양가로 1번은 봉투 겉면만 봐서는 안 되고 이걸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고, 이제 양가로 2번 제가 이제 이렇게 표시해 놨죠. 양가로 2, 3, 4 양가로 2, 3, 4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죠. 여기 분양 신청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청산금 지급할 의무가 있었으나 청산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보상 협의가 성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 이제 보상 협의가 불성립하면 토지 목적물 가져가라 라고 이제 수용을 청구하고 싶잖아요. 수용해달라고 재결 신청 청구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조속히 확정하기 위해서 재결 피고에게 재결 신청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양가로 3번 이 사건 우편물은 발송인이 법무법인이다. 법무법인이면 상당히 신뢰가 가잖아요. 일반 우편물이 아니라 내용증명, 배달증명, 즉 등기우편, 내용증명 방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통념상 중요한 권리행사 위한 것임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분명히 재결처 청구 정도 하는 것이다,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양가로 4번에 원고 대리인이었던 법무법인 정의가 약 10일 간격으로 3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우편물을 발송하였음에도 피고가 매번 수취 거부한 점, 그러면 그럼 재결 신청 청구 권리 행사를 방해하려는 목적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게 부당한 거죠. 부당. 즉 재결처 청구서가 포함된지 여부는 정확히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요 권리 행사, 토지 가져가라 라는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목적, 부당한 목적 수취 거부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도 있다. 그래서 양가로 3번, 양가로 4번이 이제 사실관계 지문에 나오면 이제 포섭하시면 되는 거예요. 결론, 양가로 6번 피고 사업시행자가 부당하게 수취 거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게 결론이고, 그래서 결론, 이 수취 거부 시에 피고 사업시행자가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도달했으니 그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록 재결 신청하지 않으면 지연가산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 그러니 지연가산금 지급을 청구한 것이죠. 그 다음에 20년도 마지막 네 번째 판례는 등급은 A급이에요. 왜냐하면 하자승계가 A급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인정 하자승계 A급이다. 출제 응용될 수 있다. 제가 적어놓은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는 것처럼
사업 인정에 취소 사유의 하자가 있는데 기간이 경과해서 처분이고 취소의 하자가 있는데 기간이 경과해서 90일이 경과해서 다툴 수가 없다면, 근데 토지 소유자가 을이라면 사업 시행자가 갑이고, 그러면 후행 처분인 수용지결 단계에서 수용지결은 처분이고 고의 위법이 없을 때 선행처분의 하자를 승계해서 주장할 수 있느냐? 판례에 따르면 하나의 법률 효과이면 긍정, 별개의 법률 효과이면 부정이죠. 사업 인정은 수용권의 설정, 수용지결은 권리의 변동, 별개의 법률 효과이므로 부정하자라는 게 이제 판례 입장이잖아요. 별개의 법률 효과이므로 부정하자. 그래서 요 판례는 이제 부정한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수업 중에 강조했지만 하자 승계 사업 인정 수용지결의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요 을을 규제해 주는 답안지가 좋아요. 그래서 하나의 법률 효과로 논증을 해서, 즉 토지의 공익사업을 위한 하나의 법률 효과이므로 하자 승계 긍정하자, 이런 견해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 견해에 따라서 하자 승계 긍정해 주는 답안지가 좋다. 양가로 2번이 그 내용이죠. 사업인정 처분에 대해서 기간이 도과했을 때 수용지결 단계에서 사업인정 선행처분의 위법을 수용지결에 취소 요구할 수 있느냐? 안 된다. 소급.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제 요 사안은 사업인정 처분이 취소의 위법이 있는지를 밝히는 건데, 얘는 어느 법률이나 사실관계에 대해서 그 법률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아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어요. 이럴 경우에 행정처는 이제 천안시장이었는데 천안시장이 이를 잘못 해석해서 처분을 하는 바람에 사업인정 처분이 위법하다 했을 때 그 처분의 하자는 명백하지 않죠. 명백하지 않으니까 이제 취소해다, 이런 내용이에요. 참고로 원고는 이제 사업시행자 갑 럭스계 산업개발주식사이고, 요건 이제 수용지결까지 가서 수용지결한 충청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해서 취소송을 간 것이고, 그래서 하자 승계 중요한 것이고, 토지 소유자는 이제 LG 생활건강, 소송 참가인 천안시장이죠. 천안시장. 원래 이제 사업 인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야 되는데 개별법에 따라서 사업 개발자, 시행자를 지정하면 사업 인정이 의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안의 경우는 천안시장이 사업 인정을 해준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법조문이 있는데 이 법조문에 보면 이 사건 사업 부지가 이 사건 경과 규정이 정한 기존 산업단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업 시행자 지정, 사업 인정 처분의 위법 여부가 이제 결정이 되는 것인데, 양가로 나를 보시면 이 사건 사업 부지가 이 사건 경과 규정이 정한 기존 산업단지에 해당해야 사업 시행자 지정을 할 수 있는데, 그럼 해당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않으면 이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사업 인정 처분은 공장 설립 제한 규정을 위반을 하자, 즉 위법이 있는데 그 위법은 명백하지 않다라는 내용이 그 다음 내용이죠. 천안시장이 이 법률 사실관계에 이 사건 경과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고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태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의견 등을 참고해서 사업 시행자 지정 인정 처분을 했다면 그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사업 인정 처분은 당연무효로 볼 정도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즉 취소 사유의 위법이 있다, 이런 내용이죠. 결론, 이 하자는 수용지결에 승계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천안시장이 이 사업 부지가 기존 산업단지에 해당하지 않느냐, 이 판단이 어렵다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법령 해석이 명백하게 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사안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사업 인정의 하자가 취소의 하자가 수용지결에 승계되는지 판례에 따르면 부정설인데 긍정설로 답안을 쓰는 게 보다 점수가 높다, 이 점 명심하세요. 네, 이렇게 해서 20판례는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 21판례로 돌아오도록 하겠고, 요 자료들이 필요하시면 제 카페에, 네이버 카페 이승민 콕행정법 이렇게 해서 예전에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카페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좀 새로 만들까, 아니면 기존의 카페에 자료를 다 지우고 거기에 자료를 올려드릴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간편 카페에 12월의 영광에 그 카페 제목이나 이런 것들을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